좋은 아침입니다. 머리 깎았습니다. 봄도 되고 자전거도 타야 되고 오토바이도 타야 되고 머리를 좀 이렇게 간단히 깎았는데 괜찮은지 모르겠네. 집사람 싫어하더라고요. 깡패 같다고. 깡패같이 보이진 않는데 저는 나름대로 카리스마가 있는 얼굴이라고 생각하는데 머리가 짧으면 인상을 쓰면 좀 무섭죠. 그런가요? 한 열흘 정도 감기 때문에 힘들었어요. 이 감기 기침 때문에 사실 몸으로 좀 느낀 고통이 좀 있었냐 그러면 그렇게 보통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 철이도 감기를 한 열흘 가까이 앓았었고 집사람도 한 일주일 정도 앓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집사람 같은 경우는 빨리 목에 이렇게 이제 게르마늄을 붙이고 나서 목의 통증이 얼른 없어지니까 저도 물론 기침을 밤새 이렇게 하면서 황사 마시고 그러니까 기침이 더 안 가더라고요. 미세먼지도 많고. 그런데 이제 확실히 이 기침을 그렇게 심하게 하면서도 목이 전혀 아프질 않아요. 자다가 우리 저번에 글에서 올렸듯이 집사람이 목이 아프니까 자다가 일어나서 새벽에 주섬주섬 이 게르마늄을 이렇게 테이프를 잘라가지고 붙이더라고요. 붙이길래 그걸 붙이고 나서 한 15분 정도 20분 정도 이렇게 있었을까요? 그러더니 아직 잠이 들만한데 신기하다고 진통제 먹은 것처럼 목이 따끔따끔하고 막 기침해서 할 때 있잖아요. 그 증상이 싹 없어진다고. 약간 잔기침이 좀 있어서 저 지금 계속 붙이고 있습니다. 이 약국에 가면 모르시는 분들이 자꾸 문의를 하셔서 댓글로 약국에 가면 이렇게 생긴 그 종이 테이프를 2,000원이면 사요. 20m인가 그래요. 꽤 긴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2,000원짜리 하나 사시면 몇 달 이상 쓰겠죠. 이렇게 종이로 돼 있어요. 종이로. 이게 트러블이 좀 덜한데 지금 그래서 이제 게르마늄 칩을 이렇게 준비해서 넓적한 부위에 뾰족한 부위가 살로 가게끔 이렇게 붙이는 거죠. 이렇게 붙입니다. 붙여서 이걸 이제 아픈 곳을 이렇게 눌러 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방사선 치료를 이렇게 이쪽을 다 받았기 때문에 이런 데가 계속 염증이 좀 있어요. 염증이 있고 아파요. 그래서 이렇게 붙이면 염증이 사라집니다. 신기한 건 어젯밤에 좀 떼고 잤거든요. 떼고 잤는데 약간 아침에 일어나니까 약간 느낌이 이렇게 불편한 느낌이 살짝 있더라고요. 하루 저녁 떼고 잤다고 해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여기에 지금 암이 하나 있고 이쪽은 큰 암이 없어졌어요. 방사선 치료로 없어졌. 요만한 큰 게 한 2년간 안 낫고 있었던 건데 없어진 것 같습니다. 이쪽은 아프질 않아요. 아픈 것은 그냥 약간 부종이 살짝 전체적으로 있으면서 임파선이 붓고 아무래도 이제 방사선 후유증이 있으니까 그런 경향이 좀 있는데 그런 증세조차도 이렇게 어제 이렇게 덕지덕지 떼어놓은 겁니다. 이게 며칠 이렇게 붙이고 있으면 이렇게 시커매져요. 테이프가 보기 싫으니까. 사실 좀 부지런하면 저녁에 자기 전에 씻기 전에 한번 딱 떼어내고 게르마늄도 한번 깨끗한 물수건으로 다 띄어서 이렇게 아니면 마른 수건으로 이렇게 문질러도 돼요. 이렇게 문질러도 이게 잘 문지르면 이게 이렇게 초점이 잡히나요? 안 잡히죠? 은색으로 반짝반짝 하거든요. 이건 5.7mm 짜리고요. 7mm하고 잘 비교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놓겠습니다. 똑같은 크기로 보면 지금 손가락을 잘못 선택했습니다. 비슷한 크기의 손가락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쪽이 7mm, 이쪽이 5.7mm입니다. 자, 사이즈 비교가 됩니까? 지금 얘는 문질러서 반짝반짝하고 얘는 아직 안 문질러서 약간 어둡습니다. 이게 문지르면, 새로 이제 붙이기 전에 문지르면 다시 이렇게 반짝반짝해집니다. 아이고, 이걸 종이를 잘라서 이 기침을 그렇게 하고도 진짜 밤에 기침을 하고 잠을 계속 이렇게 그런 가래가 많고 그러니까, 특히나 봄철에는 항상 이 황사 때문에, 미세먼지 때문에 밖에 나갔다 오면, 그렇다고 해서 밖에 활동을 안 할 수도 없고 답답하죠. 요 며칠은 어제부터 3일 전부터 지금 미세먼지가 없어져서 좋은데, 이렇게 저는 이제 이 자리가 암이 있으니까 이걸 붙여놓으면 확실히 이 녀석이 잠을 자요. 할 통증도 없고 붓지도 않고. 이게 게르만 붙이기 전에는 얘가 심심하면 붓고 컨디션 좀 안 좋으면 붓고 이렇게 두툼하게 올라오고 염증 이게 전부 그랬던 건데, 얘 붙이고 있는 한은 하여튼 지금 3개월 동안 붙이고 있는 한은 꼼짝을 안 합니다.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이걸 붙이는 자리는免疫力이 굉장히 올라가거든요. 붙이는 부위에는. 그러니까 이렇게 임파선이나 이렇게 턱관절, 이렇게 방사선 치료 이후로 좀 염증이 있는 자리들은 이렇게 붙여놓으면, 여기도 지금 어제 안 붙이고 잤다고 약간 눌렀을 때 그냥 통증은 그냥은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눌러보면 근육통처럼 살짝 느껴지는데, 눌러놓으면 이것도 한 2시간 정도 지나가 나면 이 통증도 눌러보면 없어져 버려요. 지금 이렇게 앞통점이 100통을 통증을 100 수치로 봤을 때 이 정도 눌렀을 때 통증이 이게 수치가 한 30 정도? 그런데 이걸 이러고 한 2시간 정도 지나면 통증이 15나 10 정도로 줄어들면 아예 없어진다라고는 볼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가만히 있으면 전혀 느껴지지 않는 통증이 저는 이제 50 미만 통증으로 봐요. 40 미만 이렇게 보고, 가만히 있어도 아프다 그러면 50 이상의 통증을 보는 거죠. 40 이상으로 50, 60. 그리고 뭐 견딜 수 없이 아프다 하면 70, 80 넘어가면 상당히 많이 아픈 거고, 계속 통증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정도 수치로 보는데, 눌러야만 아프니까 한 20, 30 정도의 통증이 있다고 보는데, 이것도 붙이고 한 2시간 정도 지나면 아예 눌러도 통증이 5? 10? 그 정도는, 근육은 누구나 어느 정도 꾹 찔르면 약간 통증이 있을 정도로. 근데 이제 이런데 누른 통증보다는 이제 이 자리가 조금 통증이 있다는 거고, 저 같은 경우는 바로 여기에 지금 암이 있습니다. 요만한 게 있어서 계산 안 되고, 방사선 치료를 잘못해가지고 여기를 빼먹었어요. 다른 데는 새카맣게 탔는데 여기만 이렇게 안 타더라고. 살이 안 탔다는 것은 방사선이 안 때렸다는 얘기거든. 지금 하순 전대병원에서 이 방사선 치료 계획을 컴퓨터로 프로그램을 할 때 여기를 빼먹은 겁니다. 누구를 뭐 더 하겠습니까? 서울대 같은 데 가면 그런 치료가 정확하다고 그러긴 하는데, 아무래도 경험 미숙이겠죠. 그래서 다들 대도시 좋은 큰 병원 가라고 말을 하지만 멀어요. 오며 가며 죽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이렇게 쾌적하고 집에서 가까운 거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그 이제 임파선의 암은 운동으로만으로도 잡아집니다. 제 경험이죠. 2013년도도 그렇고 12년도 여름, 13년도. 그러니까 이제 13년도 여름이죠. 이렇게 막 엄청 부었었을, 여기가 이렇게 보면 목을 딱 대면 여기가 이렇게 튀어나올 정도로 눈으로 탁구공 같이 이렇게 이 뭡니까 이게 복숭아뼈처럼 여기가 튀어나왔었는데, 제주도 자전거 미니벨로 하나 끌고 가서 4박 5일 3박 4일이죠 처음에. 그것만으로도 그 탁구공 같이 컸던 암이 콩알 만큼 작아지더라고요. 근데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걸 붙이고서 활동을 하면
운동을 한다거나 그러면 일단 붙여놓으면 얘는 잠재우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예, 저도 이제 간에 8개의 암이 있습니다만은 간에 게르마늄을 붙일 수는 없죠. 그래서 먹는 게르마늄도 한 번씩 먹긴 하는데 감기 걸리고 나서는 먹질 않았네요. MS 열심히 먹고. 저건 이제 먹어도 뭐 어떤 이렇게 이렇다 바로 어떤 느낄 수 없죠. 간에 암이 있다고 해서 이게 뭐 어떤 자각 증상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현재로서는 작년 12월 말 기준 검사했을 때 1cm가 제일 큰 거고 0.3부터 1cm 사이의 것이 8개가 보였으니까 뭐 병원 담당 의사 얘기로는 뭐 1mm 미만짜리도 자잘하게 간 전체적으로 이렇게 많을 거다. 많기 때문에 이게 방사선 치료는 의미가 없다. 전부 간이 데미지 맞기 때문에 방사선 치료가 불가능하고 또 수술을 또 전부 잘라야 되는데 간을 아예 떼어내는 거나 똑같다 그래서 수술도 안 된다. 그래서 항암만 하라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작년 1월, 6월까지 항암 치료를 받고서 지금 현재 이 간이 나빠진 건데 여기에 또 물론 이제 이런 거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이 한 4년간 이 암 투병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헌이나 여러 가지 죽게 생겼으니 공부를 좀 해야죠. 그래서 알아본 결과 여러 가지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내린 결론은 시상하부가 방사선 이렇게 방사선을 이렇게 자가를 메고 33일을 간을 토요일을 빼고 치료를 했는데 시상하부가 손상되면서 그리고 뇌하수체 부분이 손상되면서 블로그에도 있지만 그때 치료 전에 각서를 썼거든요. 그게 손상될 수 있다. 그거에 대한 어떤 병원의 어떤 뭐 책임 전가하지 않는다는 이런 확인한다는 확인을 썼는데 뭐 써줘야죠. 치료를 받아야 되니까. 역시나 그게 손상되면은 사람 몸이 8가지인가 이런 호르몬이 나오잖아요. 그 호르몬 중에 면역계를 관장하는 뭐 여러 가지 호르몬이 있지만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고요. 다른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보여요. 당장 생명과 연관된 부분은 면역계를 관장하는 호르몬이니까 그 호르몬이 잘 안 나오게 됨으로써 호르몬 약을 먹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사실 호르몬 약을 한 번도 먹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면역력이 안 좋아지니까 생전 없던 묘기증, 가려움증 그 블로그 보면 막 두드러기가 온몸에 막 이렇게 반점처럼 싹 올라오는 온몸에 목이 수백방 먹은 것처럼 온몸이 그랬던 건데 지금 감기는 걸려고 이러고 있지만 한 달째 묘기증 약을 먹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려움증 증상을. 그게 이 자켓을 지금 이건 이제 저는 이제 자켓을 이중으로 입고 있어요. 이렇게 이걸 입고 따뜻하게 해야 게르마늄을 붙이고 따뜻하게 하고 있어야 이걸 이렇게 목폴라티를 하고 있는 이유도 따뜻하게 하고 있어야 게르마늄이 효과를 더 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러겠죠. 아무래도 이제 이 반도체고 이 몸의 전이차를 조정을 평준화시켜서 안정을 시키는 거거든요. 몸의 세포의 활동을 안정화시키는 게 이제 게르마늄의 역할인데 안정화시키면 면역력은 어떤 상황에서 활발하게 일어나냐면 몸이 따뜻할 때, 체온이 따뜻할 때. 그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암세포는 39도 이상에서는 활동이 중지되고 39.5도 이상 올라가면 괴사된다고 그래요. 그게 이제 이 이야기가 좀 3000% 빠지긴 하는데 그게 왜 그게 사실이냐면 그 자전거를 인간이 몸으로서 낼 수 있는 최고 온도가 42도입니다. 제가 저는 이제 책을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한참 달려야 됩니다. 이게 이런 대학 교재입니다. 이게 지금 운동생 이제 체육과 관련해서 사람의 운동과 이 대사에 관련된 이런
의학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책이에요. 책인데 이게 이제 이렇게 인체의 구조, 대사의 구조론부터 해가지고 운동을 했을 때의 어떤 그 몸의 어떤 그 변화나 생리학의 기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대학교 때 의과대 교재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 세포 단위의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합니다. 이걸 본 결과 이제 여러분들 이런 이 책 한번 사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픈데 뭐 이거 이런 지식이 약을 구하는 것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약으로 뭐 한번 뭐 가지고 이렇게 내가 암을 낫겠다 그런 약 없어요. 예. 쉽지가 않아요. 정말 뭘 먹어서 낫는 것은 정말 철저하고 꾸준함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쉽게 말해 케튼식도 좀 시도해 보다가 이거 뭐 감기에 몸무게도 한 2kg 빠져버렸는데 뭐 다른 데는 똑같아요. 다른 데는 몸무게 똑같습니다. 근데 지금 뱃살을 좀 늘렸는데 뱃살하고 허벅지 살을 좀 늘렸는데 이게 뱃살하고 허벅지 살, 엉덩이 살이 빠지더라고요. 이야기가 자꾸 3000% 되네. 어쨌든 그 사람들이 온연료법 해가지고 하잖아요. 저도 밖에 2000만원짜리 암치료 온열기가 있는데 이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동영상을 보여드리겠는데 근데 이제 그게 외부 온도로서 올리는 것은 뭐 저 기계가 뭐 7cm 이상 속으로 들어간다 하는데 사람 몸이 한 두께가 몸통 두께가 중심에 도달하려면 한 15cm면 중심에 들어가겠죠. 머리 같은 경우 7cm면 충분히 열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건데 근데 사람 몸이 외부의 열을 견딘다는 게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아요. 근데 몸이 가장 스트레스를 안 받고 뭐랄까 실제적으로 열을 단순히 쉽게 올리는 방법은 운동이에요. 저 책에 나와 있기를 사람이 운동을 통해서 심장이 뜨거워지면서 올라갈 수 있는 최대 온도는 42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체온이 42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 운동을 통해서 체온이 42도 올라가면 안 죽어요. 사람이 데미지를 이 몸의 향상성에 의해서 엄청난 그 모터가 돌아가죠. 심장이 펌프질을 하기 시작하는데 왜 몸을 식혀야 되니까 심장부터 뜨거우니까.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그 피부 쪽에 있는 36도 상에 있는 이 기온을 가지고 돌면서 피를 막 회전시키죠. 막 보일러가 돌듯이 보일러가 연통에서 이 보일러 온수통에서 뜨거워지니까 뜨거운 것을 찬 방에 있는 호스와 대류시키는 거거든요. 우리 몸도 똑같아요. 이 세포가 한쪽이 뜨거워지면 족욕이라는 것도 발이 뜨거워지니까 우리 몸이 알아서 이게 뜨거운 위험하다 37도 이상 올라가면 몸이 위험하다고 알기 때문에 이 물을 이렇게 당기는 거거든요. 피를 이쪽 끌어당기고 이쪽 차가운 쪽에 있는 피를 보내고 이렇게 해서 돌 회전을 시키면서 점점 이렇게 희석을 시키는. 근데 희석을 시키다 보면 점점 온도가 올라가겠죠. 방이 처음에는 차가웠지만 보일러를 뗄수록 점점 온도가 올라가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족욕이 좋다고 그러긴 하는데 진짜 좋은 것은 운동을 통해서 체온이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면 면역력이 살아난다는 거니까요. 달리 제주도 왜 이런 것을 저는 확신을 가지고 얘기를 하냐면 제주도 3박 4일 8.15 그 38도 39도 이렇게 그때 온도가 그랬어요. 바깥 온도가 차가운 데서 아무리 운동을 해도 몸은 우리가 39도 40도 이상 올라가기 힘들어요. 그렇게 올라가려면 완전히 땀복을 입고 이 얼굴도 다 싸매고 그죠? 다 싸매고 완전히 바깥 공기를 차단하고 운동을 하면 실내 라이딩을 하면 땀이 막 흥건히 젖습니다. 그러면 39도 40도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쉽게 올라가는 것은 기온이 따뜻할 때 실내 온도가 따뜻하거나 또는 실내 온도가 체온보다 높을 때 한여름이죠. 한여름에 운동을 빡시게 하면 자전거 같은 걸 빡시게 타면 산을 뭐 좀 경사 있는 산을 막 힘차게 올라간다거나 그러면 그 경험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 머리까지 막 열이 확 올라오잖아요. 예. 물 한 잔 먹겠습니다.
약산샘물입니다. 이게 게르마늄물. 저는 생수는 이거밖에 안 먹어요. 예, 이거만 먹습니다. 하여튼 뭐 게르마늄물에 들어있다니까 좋겠죠. 뭐 그냥 플라시보 효과일 수도 있고, 실제 게르마늄 함량이 좋다니까. 이영돈 PD에서도 나왔지만 뭐 게르마늄이 그런 충분한 검증이 된 상황이고, 어쨌든 그 온도 얘기까지 갔는데 붙이고 따뜻하게 해야 효과를 봅니다. 이렇게 염증이 아파서 염증이 있는 부위들, 수술해 가지고 부은 자리들, 그런 자리를 붙이세요. 이렇게 붙이시면 정말 그 효과 좋습니다. 고통을, 통증, 부어가지고 일어나는 모든 통증은, 염증으로 일어나는 모든 통증은 다, 예, 제가 보기에는 99% 사라진다고 보고 있어요. 일부 수술을 해가지고 이렇게 세포 단위의 조직이 끊어진 자리들은 조금 더디 오거나 좀 느리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뭐 꼭 굳이 안 아파도 이렇게 이런 임파선 있는 자리는 혹시나 예방 차원에서 이렇게 붙여놔요. 남들이 뭐 이렇게 이러고 돌아다니면, 야,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돌아다니면 남들이 저기 뭔가 하고 한 번씩 슬금슬금 쳐다보는데, 쳐다보거나 말거나, 아이고, 니들이 알겠냐 내 마음을. 그리고 이쪽이 확실히 그 방사선 치료한 거라, 임파선에 암이 있으면 이렇게 비인두암 환자 같은 경우는 토모테라피가 360도 회전하거든요. 이렇게 원형에서 선형가속기죠. 선형가속기의 세기 조절을, 세기를 조절해서 방사선을 분할해서 쏜다, 뭐 이런 기계예요. 세기 조절기, 선형가속기에다가 세기 조절기를 합친 게 이제 정밀하게 해서 이제 토모테라피라고 얘기를 하죠. 그보다 이제 좀 진화된 게 사이버나이프나 노발리스 TX 이런 거고, 노발리스 TX 방사선기기 위에 있는 게 중립자치료기, 양성자치료기, 우리 국립암센터에 있는 양성자치료기고요. 양성자치료기는 방사선이 아닙니다. 양성자하고 지금 경남인가 기장군에 설치되고 있는 중립자치료기도 역시 방사선, 그게 이제 꿈의 치료기인데, 뭐 4년 전 이제 암이 처음 걸렸을 때 그걸 치료받고 싶었는데, 그때 기장에 그게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4년 5년 걸린다고 그랬거든요. 2016년인가 이렇게 완공된다고 그래서, 2016년까지 내가 살 수 있을, 11년도에 암이 걸렸으니까, 11년도 여름에 암이 진단 받았으니까, 내가 그때까지 살아가지고 저걸 치료받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다가, 벌써 4년이네, 그런 생각을 했던 게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또 사실 그 중입자 치료기도 일본과 독일 쪽을 알아봤어요. 일본 의사하고 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제 검사 자료를 다 보내가지고 상담을 했는데, 일본 가지는 못했습니다. 상담을 했는데 비용이 꽤 나오더라고요. 한 부위당 4천만원 돈이 나오더라고요. 거기 가서 숙식하고 지내면서 뭐 전부 포함해서, 또 그 브로커들이 있어서 연결해주는 업체 비용하고 해서. 근데 문제는 뭐 이렇게 저처럼 3기, 4기, 당시 4기 말이었기 때문에 온몸에 4기 말이면 온몸에 이제 암세포가 혈액에 있기 때문에 무조건 항암을 해야 된다, 이런 식이지 절대 중립자 치료해주지 않습니다. 혈액에 있는 암요, 이거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냥 데미지 없는 중립자 치료해라. 비인두 중립자만 치료해줘라. 그리고 여기 있는 거 사이버 나이프로 치료해주라. 임파선이 있는 거, 우리 뼈에 있는 거 사이버 나이프 치료해주라. 뼈에 있는 게 상당히 치명적인 암이라고 그랬지만 요만했거든요. 500원짜리보다 좀 컸거든요. 근데 사이버 나이프로 치료 완치가 됐잖아요. 그때 2011년 12월에
대전 건양대에서 일주일 5일간 5시 하루 1시간씩 5회 치료로서 완전히 없어졌어요. 관해가 완전 관해가 됐죠. 3년 후인 작년에 검사했을 때도 흔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이제 혈액에 이렇게 변기가 3기 4기 되면 혈액에 암이 많기 때문에 암을 맞아야 된다고 그러는데, 혈액의 암은 솔직히 MMS하고 커피 간장 열심히 하고 운동 열심히 하면 없어요. 면역력이 살아나서 잡을 수 있어요. 혈액 속에 있는 암에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이 암들이 만들어내는 것이 오히려 항암을 맞음으로 인해서 체력이 떨어지고, 사실 암 진단 받기 전에는 사람들이 전부 멀쩡한 건강한 사람들 아닙니까? 암 진단 받고, 그러나 저 누구 뭐 친구 뭐 가족들이든 뭐 친구든 간에 친인척들이든 암 진단 받고서 암 치료하러 갔다 오고 나오면 사람이 병신이 돼 갖고 나오는 거잖아요. 반병이. 어영부영 하다 보면 그 뭐 죽었다더라 이래버리고. 몸이 참 모르는 게 약이라고. 항암제 때문이거든요. 암 환자는 암으로 죽는 게 아니고 항암제 때문에 굶어 죽는다고, 영양실조에 죽는다는 얘기를 하는데, 면역력이 이렇게 떨어지니까 또 전이가 오는 거예요. 저도 차라리 방사선만 받았어야 했던 거죠. 방사선만 차라리 받았으면 간이 데미지가 안 갈 텐데. 항암 완전 독성이거든요. 항암제에 써 있잖아요. 이렇게 TV에도 나왔죠. KBS에도. 이 약은 맹독성이고 암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극도의 관리에 주의를 요하게 돼 있어요. 아무나 이 항암제를 다루질 못해요. 근데 그러니까 장갑을 끼고 만지고 마스크를 끼고 하고 자기들은 철저하게 이렇게 막 하고 하죠. 의료진들은. 근데 우리는 피 속에 집어넣어버리는 거야.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이게. 예?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그러니 이거를 누가 해독하겠어? 간이죠. 간 수치가 엄청 올라가잖아요. 간 수치가 얼마 이상 이렇게 올라가면 항암 중단하잖아요. 예, 죽으니까. 간암 걸리니까. 그래서 나는 항암을 참 안 받았어야 했는데, 항암을 방사선만 그냥 치료하고, 방사선과, 그러니까 항암을 받더라도 저 가볍게, 처음에 워낙 득실득실한 이 피 속에 있는 것들을 좀 누를 정도로 몇 회 정도 가볍게 딱 맞아버리고 멈추고. 왜냐면 피 속에 있는 항암은, 암세포들은 이 항암 몇 번만 정도만 맞아도 금방 죽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이런 것들은 방사선으로 죽여야지. 어차피 항암제로 암이 치료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암을 누를 뿐이죠. 누르면 뭐예요? 제가 예전에 그래프로 설명했다시피, 이렇게 이게 암의 기운이고 이게 면역력의 데드라인인데, 사람이 이 면역력 데드라인 아래로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근데 암세포가 이렇게 있는데, 항암이 때리니까 면역력이 이렇게, 항암 때리면 떨어지고, 항암 엄청 올라가고, 항암 때리면 멈추고 올라오고, 이러다가 이 임계점에서 이 클로스 되는 순간,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바로 전이 또는 망가지고 면역력이 완전히 파괴돼가지고 시스템 자체가, 암이고 뭐 감기만 들려도 쓰러져 죽잖아요. 암 환자가 합병증 때문에 죽죠. 암 환자가 암 때문에 죽는 게 아니에요. 합병증 때문에 죽지. 하여튼 뭐 이런저런 잡은 이야기가 많았는데, 하여튼 듣고 싶음 하시는 분들도 많고, 경험담이니까. 또 한 분이 이번에 암 진단 받으셔가지고 아주 전화를 하셨는데 우시더라고. 참. 겁먹을 거 없다니까 그렇게 겁을 먹고. 암 그렇게 겁먹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암 진단 받고 겁을 먹으니까 암이 그냥 여러분 정신을 지배해버리잖아요. 내가 이길 수 있다 이렇게, 까짓 거 별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야지. 암 모를 때는 멀쩡히 잘 살던 사람이 왜 암 진단 받고 확 오그라지. 5, 6월에 부성기처럼 이렇게 시들시들해집니까 그래. 5, 6월에 한여름에 태양빛 맞은 부성기처럼 시들시들해지냐고. 농사 지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그럴 필요 없어요. 암도 우리 면역이 컨트롤 할 수 있어요. 왜 암이 생긴 것들만 차단하고, 왜 암이 생겼냐 그 환경만 차단하고,
내가 암이 먹을 수 없는 것들, 암이 득세할 수 없는 것들을 열심히 하는 거죠. 열심히 운동하고 식단 조절 잘하고, 그리고 염증 같은데 이 게르마늄 붙여주고 제가 게르마늄을 팔아서가 아니라, 아 진짜 이거 대박이거든. 지금도 어제도 우리 서울에 저번에 50개를 사갔는데 달려왔어요. 50개 다 뺏겼다고. 친구들은 줬더니 팔목이 아픈데 돌렸는데 완전히 좋아졌다고. 더 필요하다고. 근데 잊어버렸다고. 더 필요하다고. 100개를 어제 와 직접 와서 사가시는 분 찾아오셔가지고 면담도 하고 사가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조금 그 편리성을 위해서 단가 약간 맞춰가지고 이 동전전 테이프도 일본에 수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선물용 박스도 같이 지금 유통을 지금 생각하고 있고, 갑자기 또 게르마늄 영업 비즈니스 얘기를 하는데, 아니 이게 진짜 그렇게 기침하고 감기 아프지만 몸 컨디션은 잠을 못 자는데도 좋다는 얘기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입맛이 없고 밥도 먹기 싫고 그러니까 또 고기를 안 먹겠다, 몸이 쫙 빠지잖아요. 물론 생선은 먹는다고 나름 먹었습니다만 잠 못 자면 살 빠져요, 암 환자는. 밤에 기침하면서 자꾸 잠을 깨니까. 이제 붙이고, 일단 이번 독감이 엄청나게 전국적으로 지금도 입원한 사람도 많고 힘들다 그러네요. 아마 이 시간에도 독감 때문에 암에 힘든 분들이 많을 건데. 하여튼 모기 아프면 한 10개만이라도 이렇게 목에 붙이시면 안 아픕니다. 기침 같은 거, 펜도선염 이렇게. 이제 두통이 아프면 이걸 저는 이제 자주 이렇게 하죠. 가위로 이렇게 잘라서 조금 넓은 편이니까 사이즈를 좀 더 줄여도 돼요. 이렇게 줄여서 여기 관자놀이에다가 이렇게 붙여줍니다. 모양은 좀 안 나죠? 모양은 좀 안 나는데 이렇게 붙여줍니다. 한 번씩 붙이면 이렇게 어쩔 때 이렇게 지끈거릴 때가 있어요. 요즘 시스템 제 업이 주식 관련, 모르는 분들 설명하자면 주식 관련 일이라 또 뭐 슬슬 시작을 했는데, 슬슬 이제 그 시스템 보강도 좀 하고 장을 좀 살펴보고 있는데, 떨어져 버려. 하나씩 오늘 날라가 버려. 근데 이제 약간 모니터 앞에 있으면 지끈거릴 때가 있어요. 이렇게 붙여놓으면 안 지끈거립니다. 지끈거리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저는 머리카락을 이래서 좀 짧게 잘랐는데도 좀 걸리네요. 이렇게 해놓으면 뭐 눌렀을 때 약간 통증이 있으니까 붙이는 거지, 지금 제가 통증이 있는 건 아닙니다. 전혀 뭐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허리 이렇게 등 결리거나 이렇게 담 결리는데 초기에 딱 붙이면 직방이에요. 이번에도 살짝 담이 왔었는데, 간이 안 좋으면 근육을 뽑아 쓰기 때문에 근육에서 에너지를 뽑기 때문에 담이 결린다고 그래요. 근데 담이 잘 결리는 분은 간이 안 좋습니다. 허리가 잘 비는 분이나 접질리기 잘하는, 발목 잘 비는 분들 간이 안 좋은 겁니다. 딱 비는데 허리도 약간 삐끗하고 했는데 그 자리 지금 한 개 계속 붙이고 있는데, 살짝 삐끗해서 허리가 조금 안 좋다 했는데 붙이니까 한두 시간 지나니까 통증 전혀 뭐 아주, 하여튼 염증에는 대박입니다. 자, 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오늘 호르미스를 좀 보려고 했는데 동영상이 너무 길면 유튜브에 못 올라가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끊겠습니다. 제 머리 스타일 평가를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집사람 아주 싫다고 그러는데, 인상이 무섭다고. 괜찮죠? 다음번에는 휴 잭맨 머리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휴 잭맨 누군지 아시죠? 엑스맨의 휴 잭맨 머리를 어제 깎는데 머리부터 위에부터 깎으니 또 완전 휴 잭맨 머리 되더라고. 다음에 좀 기르면 시도해 볼 생각입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프신 모든 분들 힘내시고
움직여야 삽니다. 누우면 죽어요. 움직이면 면이 올라오기 때문에 활발해집니다. 요즘 저는 밖에 나가서 자전거 많이 타거든요. 자전거 공원에 타고 다니기 좋습니다. 기침이 좀 나와도 좀 자전거 좀 타고 그러네요. 자전거 타기 좋은 계절입니다. 자전거 많이 타시고 실내 자전거라도 넣으시고 밤 저녁마다 저 실내 자전거 타요. 실내 자전거 타서 체온 딱 올라오게. 온열요법 하고 나서 몸 뜨거울 때 실내 자전거 또한 하루에 10바퀴 더 올리는 거로 해서 그래서 타고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자고 운동 열심히 하면 암하고 평행은 달릴 수 있어요. 굳이 어려운 그런 항암 이렇게 막 심하게 안 하고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몇몇 사람들이 소식이 없는 거 보니까 또 항암 아쉬운데 소식 전하는 분들은 댓글도 좀 소식도 전해주시고 아프다고 상담했던 분들이 소식이 전혀 없으면 아휴 또 가셨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러네요. 저도 한 번씩 이렇게 썽썽한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하시고요.